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고 AI 스페셜리스트 포지션으로 담당하고 있는 남궁영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AI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솔루션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 트랙에서 앞에서 이제 들으셨던 거에 이어서 실제로 언어에 관련돼서는 AWS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는 AI 머신러닝 이게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그럼 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세션을 하나 만들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그러면은 어떤 서비스들이 이번에 새로 나왔고 그런 어떤 이제 장점들이나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 3개를 지금 앞에다가 설명을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하고는 어떻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끝부분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좋은 혜택을 얻으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언어냐, 왜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뭐 좀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이미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떤 문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발전시켜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를 생각해 보면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가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됐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계속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도 다 그런 걸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히 랭귀지라는 것 자체가 AI 머신러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요즘은 뭐 클라우드 이제 보편화됐죠. Io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영상으로 담지 않았던 것들, 음성으로 남기지 않았던 것들도 쉽게 여러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과거에는 얻지 못했던 것들, 과거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날로그 관점에서 맥락을 짚으려고 했던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정형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에 조금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가져가 보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 이 근간에는 다 언어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의 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얘기를 하던 거에서 한 가지 혁신이 일어난 것을 보면 글자가 생긴 거죠. 글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던 것도 물론 혁신적인데, 거기서
글로 남길 수 있는 거,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그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언어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기계학습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분야 쪽에서도 그럼 기계가 어떻게 하면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기계가 어떻게 하면 언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영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문론, 말이 텍스트로 바뀌는 쪽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끔 처리를 어떻게 할지, 문법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어 처리 자체가 굉장히 발전도 더디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느끼시는 거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콜센터 얘기를 해보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이분 그 상담원한테 해야 될지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상담원이 못 알아들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그냥 힘들어요. 뭐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잘 안 되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일단 어렵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이해하기는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그런 깨끗한 음질, 또박또박 얘기하는 정확한 발음 이런 걸로만 듣는 경우가 별로 없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발음이 부정확해서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언어 소통을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인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꿨을 때 텍스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향후의 숙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쫙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막 이러다 보면 그거를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놨을 때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그대로 음성으로 다시 변환을 해도 그럼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사회가 글로벌화 돼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여러 언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처음 듣는 언어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대해서 비즈니스 니즈가 생겨요. 그런 때는 어떻게 내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되게 막막해지죠.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갖고 있을 때의 장점일 수도 있고 그게 없을 때의 큰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끊임없이. 새로운 기사, 새로운 이슈. 사람들이 계속 하루에도 이 70억 명 가까우신 분들이 본인의 생각을 계속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정리돼서 나오는데 나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이걸 어떻게 다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숙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의 방식을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다든지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기존 방식은 일단 언어학 기반으로 해서 문법에 맞춰서 그럼 룰을 한번 세워보고 그 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자연어 처리를 해보자.
해봤어요. 뭐 처음에 이제 뭐 어떤 케이스는 잘 되죠. 근데 그게 모든 걸 커버하기는 어렵죠.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룰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안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방법을 또 시도를 해본 게 저런 통계적 기반 모델링. 이거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아. 뭐 적어도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명확한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챌린지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끝말잇기라고나 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말을 계속 받아서 계속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동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봐라. 그거 앞에 몇 명이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많이 하시면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까지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이런 쪽에 대해서는 쭉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앞에서 뭘 얘기를 했는지를 가지고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는데, 그걸 하려다 보면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지죠. 당연히 여기 아마 뭐 이쪽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산량은 많고 성능을 올리기는 어렵고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기존의 지식이 적용이 안 돼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한 3, 4년 전쯤부터 저런 딥러닝, 뉴럴 아키텍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처음 보는 단어에 대해서도 나름 사람이 봤을 때 괜찮겠다, 받아들일 만하겠다라는 결과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혁신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얼핏 들으면 굉장히 먼 얘기 같아요. 그리고 먼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주변에 뭐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데이터 뭐 사이언스 어떻게 시작하면 좋아요?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교육과정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하려고 보면 일단 뭐 선형대소부터 먼저 복습을 하시고 뭐 정석도 보시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수학에 대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고 나면 그걸로 다 끝나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막 비교를 하고 그걸 모델을 돌리고 튜닝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왠지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왠지 미궁에 빠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게 잘 될까 과연? 우리한테 잘 맞을까? 확신도 잘 안 생기고 어렵죠.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터셋 구하기도 어렵고요. 리소스는 어디서 구하죠? 이 많은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빠르게 돌려서 모델을 얻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다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저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좀 그냥 그대로 바로 쓰고 좀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요청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AWS 머신러닝 스택에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랭귀지에 관련돼서 앞에서 들으셨던 페인 포인트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후에 뭐 세이지 메이커라든지 다른 이제 세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쪽 관련돼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면 그 도구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뭐 각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비즈니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어렵습니다. 그런 건 좀 여기다가 맡기고 거기서 결과만 좀 잘 얻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 그리고 빨리 얻을 수 없을까? 좀 더 계속 모델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델 일단 한번 만들었다고 그걸로 안 끝나죠. 모델 만들고 나면 계속 튜닝해야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계속 나올 때마다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걸 언제 다 하고 있냐는 거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혼나죠, 맨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서비스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트랜스크라이브인데요. 트랜스크라이브 제가 앞에서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말을 텍스트로 텍스트로 바꿔놓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텍스트로 바뀐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텍스트 변환, 텍스트 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로 하고 나면 그 말이 끝났을 때 이게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오른쪽에 있는 맞춤형 광고, 아카이브 검색,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 텍스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똑바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관건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트랜스크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받아서 전처리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딥러닝 기반으로 음성 인식 작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후처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텍스트를 내놓습니다. 현재는 이 트랜스크라이브 자체는 프리뷰 단계라서 조금 지나면 이제 사실 공개가 될 텐데, 서비스 오픈이 될 텐데, 그 전에 일단 크게 7가지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5가지는 현재 프리뷰 단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저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거는 내부적으로 계속 튜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원음에 충실하게 변환을 해드리고, 파일 자체를 여러분들이 또 다른 형태로 굳이 텍스트를 변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8K 음질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챌린지하죠. 깨끗한 음질을 항상 들을 수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저런 낮은 음질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트레이닝 작업을 거쳐서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튜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 타임 스탬프하고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거를 저희가 결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아래쪽에 뭐 이렇게 표시한 걸 보시면 저 단어가 음성 데이터 전체에서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를 표시를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이 트랜스크라이브가 어떻게 아웃풋을 내놨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당연히 음질이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결과들만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후처리 단계에서 저런 부분을 가지고 빠르게 추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저 스코어가 높을수록 그리고 저 타임스탬프 기능, 저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저 텍스트 변환한 거에 대해서
텍스트 검색을 할 때도 유용하게 저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단어가 어느 시점에 나왔느냐, 그걸 가지고 그 실제 음성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나 다른 솔루션들을 많이 쓰셨을 때 저 아래쪽의 결과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 보셨을 때도 그렇고,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끝나는지를 잘 모르겠죠.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봐야지,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셔도 가독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징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변환되었을 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일 수 있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오른쪽처럼 변환해서 결과를 내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들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반영을 시켜서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정확도 높게 추출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도 향후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콘솔 기반으로도 쓰실 수 있고 CLI SDK 기반으로도 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렇게 S3에다가 음성 파일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파수, 헤르츠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제한 시간에 빠르게 텍스트를 변화를 해드립니다. 현재는 프리뷰 단계이고, 그다음에 비용 정책은 저렇게 요청별로 해서 15초 단위로 초당 0.0004달러, 이렇게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달 60분까지 무료. 굉장히 일단 프리티어 단계에서는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건 다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클로스 캡션 저쪽에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쪽,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미팅 많이 하시는데 미팅 자체에 대해서 텍스트로 항상 남기시죠. 회의록 많이 남기시죠. 그런 때에도 저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그럼 어떤 고객이 이런 것들을 좀 써봤을까? 최근에 한 2개 정도 사례가 등장을 했었는데, 알센티아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 인텔리전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근데 기존에는 저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 저거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죠. 그래서 저 부분을 트랜슬레이트를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변환된 걸 가지고 빠르게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돼서 고객에게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이 링DNA 같은 경우는 컨버세이션 AI라는 자기네들만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저 트랜스크라이브를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시작해서 이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쓰는 시간보다 고객 문제 파악하느라고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적용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노하우를 계속 축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바꿔보니 저렇게 안 썼을 때보다 적용을 했을 때 처리 건수가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더라라는 효과를 실제로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숙련도가 낮은 직원들일 경우에 처음에 와서는 이제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노하우로 축적이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실제로 고객을 응대를 할 때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텍스트가 변환이 됐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트랜슬레이트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트랜슬레이터 자체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계 기반 모델, 룰 기반 모델 이런 걸로 하다가 딥러닝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뭐 RNN, CNN 뭐 가리지 않고 다 씁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 잘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게 결과가 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오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 어떤 때는 좀 놀라죠.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니 하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딥 뉴럴 아키텍처, 딥러닝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 변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거죠. 네. 트랜슬레이터도 지금은 사실은 프리뷰 단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잘 갖춰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서비스가 굉장히 더 많이 확산이 될 거고요. 현재는 6개 언어에 대해서 프리뷰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영어를 이제 브릿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언어로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번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트랜스크라이브처럼 콘솔 기반으로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 CLI SDK 붙여서 여러 API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오픈소스를 써서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보통 저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독일어로 그 리뷰를 남긴 건데, 저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되게 어설프게 약간 부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세련됐다 뭐 하여튼 근데 조금 무리는 있지만 읽는데 전혀 부담은 없죠. 그래서 저런 수준으로 일단 지금 번역이 실제로 되고 있고 앞으로 저거에 대한 퀄리티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트랜슬레이트가 비용을 어느 정도 들이면 될까? 지금 100만 캐릭터당 $15 정도 되고 1년은 매월 200만 캐릭터 정도까지 됩니다. 200만 캐릭터, 100만 캐릭터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른쪽에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 책으로 치면 한 2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실제로 200만 캐릭터면 저거의 2배 정도 되겠죠. 저걸 매달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첫 1년까지는요. 프리뷰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무료. 그래서 사실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트랜슬레이트, 여러분들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이 트랜슬레이트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 전 세계에 있는 문서들을 살펴보니 실제로 기계 번역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저 오렌지색입니다. 사람이 뭔가 좀 의도를 담는다든지 그런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 거는 저 오른쪽에 표시된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저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계 번역을 일단 한번 돌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서들은 트랜슬레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저런 어려운 것들, 조금 어려운 것들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 편집이 조금 더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데모 영상을 조금 보실 텐데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실시간 채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트위치라고 그래서 뭐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게임 방송을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 게이머가 하고 있는 화면 자체는 이건 독일 사이트입니다. 독일 사이트. 그래서 독일인들이 지금 저 채팅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독일어로 지금 오른쪽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독일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트랜슬레이트에다가 트랜슬레이트를 쓰기로 하고,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저 벌프센이라고 돼 있는 거기다가 지금 채팅창에 대한 주소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언어를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시작을 하니 독일어로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오른쪽에서 바로 영어로 변환을 시켜줘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여기 대화를 참여를 하고 싶으면 아래쪽에다가 자기가 영어를 집어넣으면 이걸 독일어로 바로 변환을 해서 저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채팅창에 바로 반영이 되게끔 하는 거죠. 독일어를 몰라도 그냥 영어만 쓰면서도 전 세계 글로벌 친구들하고 저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키텍처 보시죠.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노드.js 하나 놓고 트위챗에서 메시지 받아와서 트랜슬레이트 돌리고 그거 가지고 바로 저런 식으로 리턴 해줄 수 있게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 웹페이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 양도 한 100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UI 페이지 아까 보셨던 거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서 동작하는 아까 실질적인 모듈들, 그런 것들은 제이슨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 100줄 정도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되게 강력하죠. 실제로 이걸 다 만든다고 하는 건 좀 무리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챗봇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런 때 언어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만드는 아키텍처도 저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텍스트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렉스하고 폴리를 통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했고, 그 텍스트를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뭔가 이해를 도와야 될 게 필요하겠죠. 빠르게. 컴프레hen드라는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컴프레hen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어 시험 많이 보시면 리딩 컴프리헨션, 리스닝 컴프리헨션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를 하고 실제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맥락을 다 파악을 하고 있냐, 이런 이제 뜻이겠죠. 컴프레hen드가. 그래서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뒤에서 뭘 하는지 굳이 알지 않아도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감성 분석이라든지 저 네임드 엔티티, 그 다음에 한 100가지, 현재는 100가지의 언어를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구, 그 다음에 토핑 모델, 이런 것들을 다 딥러닝 기반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콘솔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보실 수 있게끔 창 자체를 그냥 띄워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텍스트를 그냥 집어넣고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결과들이 쭉 나오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인풋에 대해서 저런 토픽 모델링도 당연히 결과가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을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빈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돌리시면 되고, 실제로 저걸 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CLI SDK 기반으로 여러 가지 API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큐멘트를 통해서 실제로 시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랭귀지가 뭐냐, 일단 랭귀지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맥락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엔티티는 뭔지, 키프레이즈는 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당연히 컴프레인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메틱 검색 당연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날리지 베이스를 자연스럽게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동을 시켜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시각화시켜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용을 해봤을까요? 저를 엘리멘텀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해봤다,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봐서 어떻게 좀 좋아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쪽입니다. 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대해서 물류를 굉장히 안전하게 처리를 하려면 여러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컴프레인드를 써보니 여러 뉴스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빨리빨리 얻고, 실제로 우리가 목적지에서 무슨 파업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기상 조건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 대응이 가능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루트를 대안으로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이런 컴프레인드 결과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스피드 분석 자체에 대한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중간에 처리 과정 거쳐서 S3에 다시 담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컴프레hen드,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크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따로 지금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이거 다 따로따로 써야 되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아니죠. 여러 가지 전체 흐름에 맞춰서 그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크라이브, 컴프레hen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컴프레hen드를 붙이면 단계적으로 엔티티, 핵심 문구, 그 다음에 감성 분석 이런 것까지 유출을 해낼 수가 있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시각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퀵사이트를 통해서 시각화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서비스들을 연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에 대한 비즈니스 기대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라이브, 레코그니션,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캡션 기능이라든지 자막 처리, 그 다음에 저런 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센터 매니지드 서비스인데요. 저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음성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핵심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얘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무슨 리그레션 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프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런 게 이미 잘 돼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비즈니스 극대화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대략 이 정도로 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뷰 필요하시면 이런 사이트에 신청하셔서 경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만남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